안녕하십니까 도배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담이론 네 번째 과목인 상담이론의 4차 시에 해당되는 내용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271페이지 75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75번 평소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던 학생이 숙제를 해오자 오래간만에 착한 일 했네요. 바로 선생님이 청소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행동 수정의 원리는 뭐냐. 자, 숙제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행동을 했죠.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강화를 시켜서 계속 그 행동을 더 잘하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강화하려면은 예를 들면 사탕을 주는 방법도 있고, 이건 보통 정적 강화라 그러죠. 사탕을 줘서 즐거움을 배가시켜서 그 일을 계속하게끔 하는 방법. 그런데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강화는 강한데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게끔 하는 것. 청소라고 하는 혐오스러운 벌칙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숙제를 계속 해오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바로 부적 강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75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76번입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REBT 이론, 앨리스 이론이죠. 거기에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76번에 보면 3번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REBT 이론은, 또는 RET 이론이죠. 사실 이게 RET 또는 REBT라고 합니다. 이 B는 바로 behavior죠. 그러니까 Rational Emotion Behavior Therap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RET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앨리스라는 분의 이론인데,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상담의 방법이 과정이 A, B, C, D, E 또 때에 따라서는 F까지도 요즘은 사용하죠. 그래서 A, B, C, D, E 모형에 따라서 진행한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나머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합리적 행동의 수정을 목표로 한다.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신념의 합리성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논리성을 근거를 두고 있는 본인이 인용해야 되는 기준 속에서 합리성을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비합리적 신념의 원인을 탐색하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된 그 신념으로 인한 그 신념을 자체를, 그러니까 비논리성, 그러니까 비논리성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 원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이 생기게 된 것 중에 보면 세 가지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또는 세상 또는 조건에 대한 당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위를 치료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한 당위로 인해서 생겨난 부차적인 비합리적 신념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5번에 보면 비합리적 신념의 논박이 핵심이기 때문에 상담관계는 중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요. 상담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상담은 상담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못해서 7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을 보면 C는, 여기서 말하는 ABC는 컨스겐스라고 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신념 체계를 했으니까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 자,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게 될 아론 벡의 인지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주요기법으로 게임 분석이 있다. 게임 분석은 TA 이론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3R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요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번에 삶에 대한 현실적이고 관대한 철학을 갖도록 한다. 관대한 철학을 갖으니까 어떤 당위성에서 벗어나서 관대한 철학을 가짐으로 해서 합리적 신념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 정서행동이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7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보기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있네요. 다음 보기에 밑줄친 부분과 관련된 비합리적 사고의 유형을 또 적절한 것은 해서 일반적으로 밑줄 전체 보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보기에서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따옴표로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학교 성적이 너무 좋았는데 학교 성적이 작년보다 10점이나 떨어지다 보니 올해 그렇게 떨어졌나 보죠. 선생님께 인정을 못 받을까봐 너무 두려웠고 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인정은 받고 싶은데 라고 내담자가 진술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점점 이렇게 성적이 단순하게 안 좋아진 것 뿐인데 그 성적이 안 좋아진 것, 특히 뭐 10점 정도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선생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또 부모님과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져서 그야말로 자기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점점 더 생각을 그쪽으로 하는 것. 이것을 파국화라고 하는 겁니다. 파국화. 점점점 힘든 상황으로 자신을 끌고 가버리는, 단순한 성적에 조금 떨어진 것 뿐인데 그것을 어떤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다 함몰된다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파국화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9번 문제입니다.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서 강조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아닌 것은, 자, 제가 조금 전에 REBT에서 이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당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위성.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당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그 다음 타인에 대한 당위, 그 다음에 세상 또는 컨디션이라고 해서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죠.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왔으니 나에게도 반듯한 일만 일어나야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느냐,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우등생이니까 나는 대학을 가야 되고 낙방이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해. 타인에 대한 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이러하니 나는 아버지니까 너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너는 자식이니까 나에게 복종을 해야 돼, 너는 내 애인이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왜 너는 나만 바라보지 않는 거니,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에게도 눈길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죠. 타인에 대한 당위, 내가 너에게 그러하니 타인도 나에게 그러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 조건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니까 어떠한 지위에 있으니까 나는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굳건한 고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비합리적 신념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번 같은 경우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보통 타인 내지는 세상에 대한 조건, 당위성이 너무 크려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3번에 보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완벽하게 일을 잘해야 된다. 또 4번에 사악한 사람은 반드시, 당이라는 게 뭐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사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당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TV 보다가 막 조금 나쁜 일이 생기면 막 저 나쁜 놈 저거 뭐 당장 콩밥 먹여야 돼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5번에 보면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으며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의 탄력성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인데요. 2번에 볼까요? 과거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노력하면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비합리적 신념이 아니고 올바른 신념이죠. 지금 지문은 뭐냐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서 강조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아닌 것이니까 합리적 신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2번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0번 문제 갑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서 주목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예가 아닌 것. 또 같은 문제입니다. 5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뭐 이건 정말로 바람직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좀 비합리적 신념이라면 5번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81번입니다. 앨리스의 A, B, C, D, E 구성 요소 중 배에게 인지치료에서 자동적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배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지치료적 접근에서는 앨리스와 비슷한 입장을 취합니다만은 배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동적 사고는 과거에 유사한 사건에서 본인이 갖게 된 인식의 도구마, 인식도식이 있어요. 인지도식이 생겨서 그 인지도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사고가 생기는데 자동적 사고에는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어요. 주로 이제 나쁜 의미겠죠. 이러한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신념 체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앨리스가 말하는
자신만의 신념, 여기서는 ABC 중에서 B입니다. B, 이게 바로 빌리프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죠. 그거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1번의 답은 B, 빌리프로서 내담자의 자기 신념하고 자동적 사고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82번입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적 집단 상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집단 상담 도중에 보여주는 것들인데, 거기 보면 내담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 상황이나 선행 사건에 의미하고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선행 사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건 말 그대로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냥 문제 속에 문제가 있는, 답이 있는 이런 것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83번 문제입니다. 인지치료의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인지치료, 아론백의 인지치료입니다. 아론백의 인지치료에 보면 기저가장이라든가 자동적 사고, 인지삼재, 특히 인지삼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역기능적 인지도식, 이런 것들은 인지치료의 핵심적인 개념들인데, 라에 보면 스트로크, 이건 바로 TA 이론에서 말하는 인정자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8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백이 제시한 인지적 왜곡 또는 오류의 행태에 대해서 올바르게 연결한 것입니다. 자, 백의 이론에서 등장하는 인지적 사고의 왜곡 사례들을 보면 과잉 일반화라든가 개인화라든가 선택적 추상화 또는 파국화와 같은 그러한 인지적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해설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서 가나다라고 해서 제가 과잉 일반화부터 마지막 파국화까지 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짝지우는 것을 답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3번인데 이것은 제 설명보다는 해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오류 중 과장 혹은 축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적 수준이라든가 파국화라든가 과잉 일반화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한 거니까 앞에 문제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8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86번도 보면 어떤 선택적 추상화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이긴 하지만 보기에 선택적 추상화 갖고 유사한 과잉 일반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과잉 일반화로 하시면 됩니다. 87번 문제입니다. 인지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지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와 또 잘못된 어떤 신념,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와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근데 3번에 보면 개인의 행동이 정서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가 아니라 거꾸로죠. 개인의 정서라든가 사고체계 또는 인지도식 또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인지도식,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87번의 답은 3번입니다. 8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혜민이가 보이는 인지 오류입니다. 혜민이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였다. 혜민이가 발표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두 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한두 명을 보고 혜민이는 자기 발표가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은데 별로 좋지 않은 몇 가지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전체를 나쁘게 보는 대표적인 선택적 추상화의 인지 오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넘어갑니다. 89번입니다. 다음 중 REBT와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3번에 보세요. 행동주의 상담은 ABC DE 모형을 통해 상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REBT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금방 찾을 수 있죠. 이 정도는 우리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9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배에게 인지 오류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자, 5번에 보세요. 인지 오류에는 극대화, 극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대하는 게 있고 축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번에 보면 풀이하려고 하는 개념은 극대화예요. 사건을 확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과잉 일반화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극대화, 자신이 잘한 일이나 타인의 실수를 가장해서 축소하여 열등감에 빠지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축소한다라는 거니까 극소화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 극대화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90번의 답은 5번입니다. 91번입니다. 다음에 보기 내용과 관련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경험적으로 논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말은, 지금 아주 지문이 긴데요. 지문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이 좀 행동이 좀 굼뜨고 항상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야, 너는 맨날 굼뜨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행동이 좀 재빠르지도 못하고 좀 행동이 좀 둔하니까 너는 우리랑 친하게 지낼 수 없어. 너는 우리 팀에 들어오지 마. 우리 그룹에 못 들어와. 우리 또래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매번 무시당한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지금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이러한 상태의 좀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적합한 논박, 논리적 반박을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또는 바른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이러한 좋은 상담은 뭐냐? 1번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행동이 좀 둔하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부족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박을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과 2번 보세요. 1번과 2번은 둘 다 논박입니다. 올바른 접근법이죠. 그런데 2번보다 1번이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1번은 네가 남들보다 좀 둔하다고 해서 네가 남들보다 부족하다, 못났다라고 하는 그 못났다, 부족하다는 근거가 뭐냐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반면에 2번은 그래 너 부족해, 너 부족한데 그래서 인정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그 당연하다고 하는 논구는 뭐냐? 이런 거 묻는 거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버린다는 거죠. 사실 부족하다는 것 자체부터가 비논리적인 어떤 근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1번은 더 원초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깨는 것이고 두 번째 논리적 반박은 하나를 양보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들을. 그런 거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1번이 훨씬 더 논박의 대상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좀 둔하다고 해서 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논박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해설해 보게 되면 3번 같은 경우는 철학적 논박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이렇게 조금 약간 선문답 같은 이런 얘기로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그럼 4번에 보면 합리적 대처라든가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논박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냐? 아주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니만 손해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기능적 논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논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기능적 논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합리적 신념을 깨버리는 크래시. 그러니까 이 윌리엄 크래스는 비합리적 신념을 크래시, 망치로 깨부셔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부셔야 될 대상은 1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다음 중 현실 상담의 5가지 욕구 중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도와 관련된 욕구는 무엇인가? 자, 윌리엄 크래스가 말한 현실 요법에 있어서의 욕구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기에 있는 5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생존, 즐거움, 힘과 성취, 자유, 그 다음에 사람과 소속의 욕구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도를 얘기하는 것은 5번 사람과 소속감의 욕구가 해당되고요. 93번입니다.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그레스의 말하기를 내담자는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하여 창시한 심리치료법은 이런 문제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94번입니다. 현실 치료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현실 치료에 있어서 1번입니다. 이게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내담자가 현재 잘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 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 현실력 부분 말이죠. 윌리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게슈탈트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중요하고 지금 여기에 모든 일들,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 현재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현실요법은 뭐라고 하냐면 Now and here and responsibility. 지금 여기에 또는 지금의 책임성.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다. 또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성이다.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실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핵심 요소가 바로 책임성을 얘기합니다. 너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담자가 현재 잘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성을 각성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장이 제대로 되려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내게 긍정적이고 탐닉적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2, 3, 4, 5는 현실치료 기법에서 많이 쓰이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개념들을 설명한 거니까 맞는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95번 문제입니다. 자, 현실요법에서는 주로 WDEP 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이게 W는 want, 네가 원하는 것, 욕구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 D는 doing이라고 해서 일입니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E는 evaluation, 평가를 얘기합니다. 평가. 그 다음 P는 plan,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알맞게 짝져져 있는 것 또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찾는 거니까 95번에 3번에 보면 E는 evaluation입니다. 자기 평가에 관한 얘기인데 내담자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다시 말해서 do를 묻는 거라는 거죠. doing을 묻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96번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WDEP에 관한 얘기니까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 다 같은 얘기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교류 분석의 상담 단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과 이 TA 이론에서는 분석을 4가지 해요.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이라고 해서 왜 각본 분석이 기억나시죠? 뭐 생활 각본 또는 시나리오라고 해서 I am okay, you are not okay. I am okay, you are okay.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각본의 분석, 그다음 또 교류 분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교류하는데 상보적 교류를 하느냐 아니면 교차적 교류를 하느냐 암시적 교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한 분석,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재결정 단계로 가는 총 6단계의 교류 분석 상담 이론 단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8번입니다. 다음 중 교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3번을 볼게요. 각본의 주요 줄거리는 평생을 거쳐서 완성된다고 정한다. 자, 이 에릭 본 말이죠. 이 TA 이론에 나오는 이 에릭 본도 사실은 시작은 정신분석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상당히 프로이트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에릭 본이라는 사람이 요절을 합니다만은 그 정신분석 학회에 어떤 가입을 하고 정신분석 학자로서 활동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안티테제라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어떠한 그 내용에 부합되는 행동도 하지만 또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되는 입장도 취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그 출발 자체가 정신분석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활 각본이라든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은 이미 어릴 때 프로이트는 0세에서 5세 사이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이 에릭 본은 7세 이전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각본, 기본적인 주요 줄거리는 다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욕조련 상담 이론의 이론적인 어떤 그러한 향기가 좀 나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 평생을 거쳐서 완성된다. 이 말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9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청소년 내담자가 나타내고 있는 자아 상태를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자, TA 이론에서는 우리가 자아 상태를 부모, 페어런트 자아 상태, 그 다음에 아들트 에고라고 해서 성인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차일드
어린아이, 자, 어린이 자아가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담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무슨 단어를 말해도 척척 알아듣고 영어 잘해도 말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학교에 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지 마음대로입니다. 자아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데 그 어린아이 중에서도 뭐예요? 바로 FC죠. 프리 차일드에 속합니다. 이 C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프리 차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리틀 프로페서에 가서 어린 교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답티드 차일드라고 해서 AC가 있어요. 적응된 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프리 차일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욕구에 충족한 그런 아이가 FC인데 바로 보기 3번에 해당된다.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해달라고, 영어 공부하게 해달라. 이것은 자기 욕구만 채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교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사람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통제 이론은 바로 윌리엄 그레스의 이 이론을 다른 말로 통제 이론 또는 선택 이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요법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1번이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100번 문제까지 상담 이론 4번째 차시 학습을 끝냈고요. 다음번 5차시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